국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오늘 철도 노조 파업 철회가 전격 합의됐습니다. 일본 백엔 환율이 한때 1,000원대가 무너지며 산업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단기성 부동자금이 704조 2,8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줄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2013년 코스피 종가가 나왔습니다. 2011.34로 힘차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증권부 강광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2010년 이후 3년 만에 2,000선을 넘기며 한 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45% 오른 2011.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0년 2051포인트로 마감한 후 3년 만에 종가가 2,000선 위로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은 장 막판 순매수로 돌아선 뒤 동시호가에서 매수 규모를 늘려 1,024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기관도 이날 361억 원의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운수창고와 음식료업은 오른 반면 전기전자와 철강금속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 우려감이 불거지며 2% 넘게 하락했고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금융주들은 2에서 3%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년 증시 개장일인 1월 2일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장이 열려 오후 3시에 마감합니다. 네. 자, 내년 한국 증시가 좀 좋아야 될 텐데요.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의 돌파구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더군요. 네, 한국 증시가 내년 돌파구를 찾으려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정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국 증시가 대화랑을 보인 것은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에 기반한다며 내년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 등 기업들의 주주 우선 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S&P 500기업의 자사주 매입량은 1,300억 달러 수준으로 2007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발행 주식량이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 연구원은 미국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주식시장의 또 다른 수급 역할을 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런 활동에 인색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실패했다며 내년 증시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배당 확대를 포함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주주 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SK그룹의 시가총액이 약 13조 원이 증가해서 1위를 차지했군요. 네, 올 한 해 국내 10대 그룹주 가운데 SK그룹의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시가총액은 734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SK그룹의 시총은 올해 8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 8천억 원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SK그룹은 올해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의 주가가 각각 43%, 51% 오르는 강세를 보이며 그룹주 시총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SK에 이어 현대차그룹 시총이 8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삼성그룹주는 시총이 17조 8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올해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1,18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강호 기자와 함께한 정리였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철도 노조 지도부가 오늘 국회에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 노조 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처리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 처리를 결정하더라도 완전 정상화까지는 최소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백엔 환율이 한때 1,000원대가 무너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백엔 환율은 5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엔화는 달러 대비 105엔대를 기록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원화 강세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엔저 가속화에 따른 일본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맞서 복합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단기성 부동자금은 704조 2,8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단기성 부동자금은 2008년 말 540조 원에서 2010년 말 653조 원, 2012년 말 666조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적금 금리가 2% 선에 머물고 주식, 부동산 모두 수익률이 시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종우 IM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가 낮아진 만큼 투자에 따른 수익성이 하락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해 투자해야 할 때라며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중국 펀드 등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려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중산층 규모는 1990년 74.47%에서 2010년 67.33%로 줄어들었습니다. 저소득층 규모는 1990년 7.34%에서 2010년 12.24%로 4.9%포인트, 고소득층 규모도 18.2%에서 2010년 20.43%로 2.23%포인트 늘었습니다. 연구원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대폭적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정부의 신흥국의 경기 둔화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한중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신흥국 경기 둔화와 선진국의 거시 건전성 회복 지연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양국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양국의 협력이 동아시아 경제의 통합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상호 협력 강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의,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걸리면 법원에 실형을 선고받도록 형량 하향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상습적 불량식품 제조업자는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을 각오해야 하고 해당 불량식품 소매 가격 기준 매출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토해내야만 합니다. 네, 내년 경기 전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운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역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에 우리 자동차 시장 과연 얼마나 성장할 전망인가요? 예,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내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올해보다 4.1% 성장한 8,360만 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국내 시장 역시 총 158만 대, 올해보다 2.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미국과 유럽의 경기 회복세가 기대되는 데다 신흥국 시장 역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미국 자동차 3사가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을 마친 데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엔저를 무기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활기찬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텐데요. 예, 올해에도 원화 강세 때문에 상반기에 현대차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6.1%, 28%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도요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엔저 덕분에 7.9%, 133.5% 증가한 데 비하면 큰 차이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2014년에도 일본 업체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반면 국내 업체의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 같은 걸림돌을 품질 경영과 신형 제네시스 출시를 통한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년이 어떤 한 해가 될까요? 또 내년에 출시가 예정된 신차들은 어떤 모델들이 있습니까? 국내 시장에선 국산차와 수입차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정된 신차는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종이 있는데요. 우선 현대차는 국민 중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의 신형 모델 LF 소나타를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YF 소나타가 출시된 이후 거의 5년여 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모델로 폭스바겐의 파사트나 도요타 캠리 등과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기아차의 소렌토와 후속 모델은 그동안 소형 SUV로 중심이 쏠렸던 SUV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르노 삼성의 QM3는 3월에 정식 출시되고요. 이 밖에 신형 골프, 닛산의 패스파인더, 아우디의 A3 세단, 포르쉐의 마칸, 푸조의 2008 등이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네, 듣기만 해도 사고 싶은 차들이 줄줄이 나오네요. 사고 싶습니다. 가슴이 뛰는데. 자, 이 환경 규제가 그런데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면은 친환경 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가솔린으로만 나왔던 차량 역시 디젤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모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현대차 역시 디젤차 라인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랜저나 K7의 디젤 모델도 검토 중이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입니다. 이미 그랜저와 K7 하이브리드가 출시돼 2014년에 본격적인 시장 공략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내년에 랜드로버에서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되는 등 대형 차종들도 친환경차에 부쩍 공을 들이는 추세입니다. 이 밖에 기아차의 소울 전기차, BMW의 i3 같은 전기차도 2014년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이 중대형 차에서의 디젤 모델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카에 있어서의 아직까지는 좀 앞서 나가지 못함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소비자로서 느꼈던 이런 아쉬움을 많이 해소해주고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하고 기존 출자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삼성, 현대 등 12개 그룹이 경영권 방어 비용으로 약 38조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삼성이 20조여 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10조여 원의 부담 감소 혜택을 가져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절감된 비용이 재계 주장대로 투자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22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액은 6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643억 달러로 작년 동기의 1.4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연간 사상 최대 흑자인 작년의 기록 480억 달러는 물론 한은의 올해 연간 흑자 전망치 630억 달러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2의 판매량이 3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8월 초 출시한 스마트폰 G2는 이날까지 약 5개월 동안 세계 시장에서 누적 300만 대를 넘어서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G2 판매량도 90만 대에 육박해 내년 초에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G2가 국내 시장에서 100만 대 넘게 팔리면 지난해 9월 출시한 G와 올해 2월 출시한 G 프로와 함께 G 시리즈를 내놓은 이후 세 개 제품이 모두 밀리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4인승 항공기 나라온이 국내 민간 항공기로는 처음으로 정부 인증을 받음에 따라 한국도 민항기 제작 국가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차례 품질 시스템 평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법정 요건을 충족해 제작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용 국토부 항공기술과장은 정부 인증을 받아 생산한 것은 나라온이 처음으로
안정성을 확인한 것이므로 수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날아오는 4인승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로 최대 비행거리 1,850km로 일본 전 지역과 대만, 중국 중부지방까지 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한 해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신년에 건강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